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김진주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모습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병역문화 개선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병사들의 평일 외출을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가능하고 한 달에 2번 개인적인 용무로도 가능합니다. 외박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한 이른바 위수구역도 폐지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복귀가 가능하게끔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과 후 개인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 시행 시기도 내년 상반기 결정할 방침인데요. 병사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안구역을 제외한 부대 내 전 구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촬영이나 녹음은 통제됩니다. 국방부는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병사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항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종호 의원을 국회 도로교통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이 국토위에서 계속 일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산하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토위에서 사보임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이 국민 앞에 사과했지만 원내대표로서 또 당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른바 공항갑질 논란에 대해 공항공사나 국토부 항공정책실 입장에선 잘 걸린 것이라며 김해 신공항 검증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24일 열린 부울경 검증단의 동남권 관문 공항검증 중간보고에 참석한 김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공항공사가 제보한 것이고 바로 뒷날 사과를 했는데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부울경 검증단장을 맡은 김 의원은 신공항 검증을 주도해온 자신에게 타격을 주려는 생각이 깔려있다며 거듭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동아 방송과 다인 콘텐츠 컴퍼니가 26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신동아 방송과 다인 콘텐츠 컴퍼니는 MOU를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양 기관 간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 협력 방안으로 교육 콘텐츠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에서 방송 운영 기술과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상호 협의했으며 앞으로 공동 연구 및 인적 교류 확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동아 방송 이신동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방송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신동아 방송은 다양한 업체와의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2018년도 저물어 갑니다. 해넘이와 해맞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요.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연말연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에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2월 31일과 1월 1일 해넘이 해맞이 행사장에서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 중 15명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뼈가 부러지는 골절사고였으며 3명은 찰과상, 2명은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해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은 직장인이 72만 명에 육박했고 전체 직장인 평균 연봉은 3,51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국세 통계연보를 공개했습니다. 역대 연봉자 수는 재작년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가운데 비중도 3.7%에서 4%로 높아졌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801만 명으로 1.5% 늘었으며 이 가운데 세금이 없는 면세자는 41%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1,200만 명, 총 환급액은 6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12월 28일, 파인텍 노동자 2명이 75m 높이 굴뚝에 오른 지 411일째 되는 날입니다. 홍기탁 전 파인텍 노조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은 지난해 11월 12일 굴뚝에 올라 파인텍의 모의사인 스타플렉스의 단체 협약 이행과 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위를 올려다봐야 겨우 굴뚝 끝을 볼 수 있습니다. 24일 오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직접 잡채와 된장국 등 아침 식사를 준비해 올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고공농성 411이라는 기록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인텍 노조는 고공농성 411일 만에 사측과 얼굴을 맞댔지만 의견차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섭 자리에 참석했던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화를 많이 했지만 서로 간에 이견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상호 간에 이견을 좁히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라크를 전격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세계의 경찰로 상징되어 온 미국의 개입주의 외교 노선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풀이돼 주목됩니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반도에서의 미국 역할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방문을 자신의 시리아 철군 방침 방어와 세계 경찰 역할론에 대한 종식을 선언하는 기회로 활용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부담을 미국이 져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의 엄청난 군을 이용하는 국가들에게 더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이제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연달아 부자 나라들의 불이익을 당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언급한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내년 상반기 북미가 미니 일괄 타결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미 간 대화 국면이 최소 2, 3년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외교안보연구소 전봉근 교수는 미니 일괄 타결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완전한 핵 동결이 아니더라도 우선 영변 핵시설 동결 폐쇄 등 조치가 있으면 제재 완화 등 상응하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북미 정상들이 대화를 원하고 각자의 정치적 목표와 개인적 이익이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한미 방위비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경찰을 그만두겠다는 등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에 대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실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로 이어지진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룹 GOD가 다음 달 10일
데뷔 20주년 스페셜 앨범 댄앤나우를 발표합니다. 소속사 사이더스는 이번 앨범엔 신곡뿐 아니라 리메이크한 히트곡 등 모두 10곡이 수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리메이크 곡 중 길은 멜로망스의 정동환이 편곡했고 후배 가수 아이유와 헨리, 조현아, 양다일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god는 데뷔 20주년 기념일인 내년 1월 13일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god 그레이티스트 20주년 기념 프레젠트 공연을 펼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손승원이 뮤지컬 랭보에서 하차했습니다. 뮤지컬 랭보 제작사는 랭보 역으로 출연 중인 손승원의 남은 회차 공연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승원은 오는 30일 2차례 공연 출연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제작사 측은 예매 관객들에게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조치하고 출연 예정이었던 스태프들의 출연료도 예정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환점을 돈 V리그 여자부와의 순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매경기 쫄깃한 승부가 펼쳐지면서 경기장을 찾는 관중도 대폭 늘었습니다. 반환점을 돈 여자 배구의 총 관중은 10만 2,864명으로 지난 시즌 대비 무려 23%나 증가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관중도 2,000명을 훌쩍 넘어 남자 경기 평균 관중 수를 제쳤습니다. 바뀐 경기 시간, 여기에 경기에 경기를 거듭할수록 치열함을 더하는 순위 싸움은 여자 배구 흥행의 비결입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였던 흥국생명은 올 시즌 선두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도로공사는 중위권으로 밀리는 등 혼전 상황입니다. 1위부터 4위까지의 승점차가 6점에 불과할 만큼 순위 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대건설의 부진입니다. 현대건설이 올 시즌 챙긴 승수는 단 1승. 안방에서 치른 GS칼텍스와의 4라운드 첫 경기에서도 0대3 완패를 당해 2승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승점 자판기가 된 현대건설을 제외하면 올 시즌 절대 약자가 없습니다. 전력 평준화된 여자 배구의 박빙 승부에 코트를 향한 팬들의 발걸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